안녕하세요. 기초교육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초교육 세 번째 배터리 기술 진보 방향 1번 에너지 밀도 증가 2번 가격 경쟁력 확보 3번 충전 속도 단축 4번 차세대 배터리 1번 에너지 밀도 증가 1번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발전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양극재의 발전 방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번 하이니켈입니다. 니켈 비중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단결정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은 현재는 다결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양극재가 동글동글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압축을 가하면 예쁘게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현재는 뭔가 오돌토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결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돼서 압축을 하게 되면 뭔가 부스러기 같은 것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척 공정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단결정화를 시키게 되면 그런 세척 공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이제 공정수도 줄어들고 비용도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결정화를 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측면인데요. 폐배터리와 폐양극재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쓰지 않는 것도 폐차하게 되는 것처럼. 그때 이제 그런 배터리와 양극재들을 이제 원료들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가 절감을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거를 또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건식 전구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건식 전구체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건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양극재 구성이 전구체와 리튬을 이제 합성한 건데 습식 전구체에는 황산 용액을 가지고 얘네들을 합성을 하시는 거예요. 용액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건식 전구체에는 이 황산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이루게 되는 건데 뭔가 기술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식 전구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양극재 발전 방향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은 음극재 발전 방향인데요. 음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리콘이라고 했어요. 이 실리콘 첨가제는 대주전자재료에서 포르쉐 타이칸에 벌써 상용화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리콘이라는 소재 자체는 아주 이제 부풀어 오르기 쉬운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서 가격도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실리콘 카본에 흑연을 더한 것이 삼성 SDI에서 이제 만드는 거고 실리콘 산화물과 흑연을 섞어서 만든 것이 대다수 업체들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삼성 SDI는 실리콘 카본, 흑연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실리콘 카본 하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에너지 밀도 증가 두 번째인데요. 아까 양극재 나왔죠? 음극재 나왔죠? 이번에는 동박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극과 음극에 뭐가 이제 씌워져 있냐면 동박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얇고 길고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국내 업체들이 이제 노력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분리막 발전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안정성과 다공성이라고 했습니다. 더 얇게,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해액, 이 물질들을 잘 이동하게 해주는 전해액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이 첨가제의 고도화로 단점을 커버시키려고 하는데요. 전해액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됐다고 했다면 염과 용매와 첨가제라고 했습니다. 이 첨가제가 기술의 핵심인데요. 첨가제를 내재화해서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의 약점을
낮게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가격 경쟁력 확보. 여기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노력 1이라고 이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저는 신선했어요. 노력 1을 살펴보면요. 생산 속도의 향상에 따른 단위당 캐펙스가 1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걸 말하는데 속도는 어떻게 표시하냐? ppm, product per minute라고 해서 100 ppm, 200 ppm, 지금은 300 ppm까지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단위당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단위가 지금 똑같은 단위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apEx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CapEx가 15% 감소했다. 원가 절감 측면이죠. 그리고 노력 2, 수율인데요. 수율이 뭐라고 했죠? 생산 제품 중에 정상 제품의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수율이 개선됨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얘기할 때도 우리가 수율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가 절감을 많이 이뤄내고 또 생산량도 많이 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네. 노력 3. 단위를 보면 셀과 모듈이 있어요. 그 단위 크기를 키워요. 그 단위 크기를 키운다는 말이 셀이 요만했다고 하면 셀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 조그만한 셀이 여러 개를 붙여야 이 하나의 셀이 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모듈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셀로 만들어요. 그러면 연결하는 부품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무게와 부피와 원가가 모두 감소할 수 있습니다. 노력 네 번째, 에너지 밀도 향상에 따라 단위 원가가 감소.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에너지 밀도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발전 방향들이 나왔잖아요. 양극재, 뭐 분리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에 따라 뭐든지 다 원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상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전 속도의 단축인데요. 지금 200kW를 충전을 하는 속도가 14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10분 미만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지금 고출력 충전기가 300kW, 400kW까지는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충전기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전압, 고전력, 구동이 가능한 배터리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 개발이 지금 중요하고 지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이 모두 개선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효율도 높아져야 되고. 특히 이제 실리콘 복합재의 사용 확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리콘 첨가제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차세대 배터리 1번인데요. 리튬형 배터리가 지난 30년 동안 배터리 포맷이 계속 그 모양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 차세대 후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이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가격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도 상용화 된다고 하면 고가 차량 먼저 이제 상용화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모노폴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바이폴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모노폴러에서 바이폴러로 이동하고 있다. 하나의 셀에 여러 전극을 직렬 연결하는 바이폴로 구조가 가능해져서 이 구조로 바뀜으로써 부피가 감소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부피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안정성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보면은 냉각 장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 틀, BMS도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냉각 시스템도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하잖아요. 팩 내에 셀 최적 비율이 이 팩 안에 셀들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60-70%의 이제 셀 비율이 이제는 80%까지 더 이제 증가될 거라고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전고체는 영하 100 도에서 영상 100도 이상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뜨거운 자동차가 이제, 그렇죠? 추운 때도 마찬가지고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 불안한 소재인 전해객이 없어짐으로 고전압 양극 소재 전용의 고용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고전은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하면 된다고 했죠?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패티가 껴있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패티는 이 전해질인데요. 우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을 쓴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에 따라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황화물계 라고 하고, 두 번째가 산화물계, 세 번째가 폴리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현재는 황화물계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 아이폰을 비교해 보면 1.8 이렇게 표시된 거,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2.0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리고 1.8보다는 2.0이 배터리가 이제 더 용량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부피가 절반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 아무래도 예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의 부피가 아주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리튬 메탈이 어디를 말한다고 했죠? 이 패티 부분이 전해질을 하면 양쪽에 있는 이 양극과 음극이 있는 곳을 리튬 메탈로 이제 소재를 쓰고 있는데, 햄버거 그 빵 부분이에요. 리튬 메탈을 특수 코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덴드라이트 현상 같은 거를 이제 없애주는 이런 걸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게 되면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세 번째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낮은 이온 전도도와 계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이제 과학적인 이런 건데, 뭔가 이온 전도도 낮고 저항도 많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면 빨리 충전도 되고 빨리 뭐 배터리 성능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체 전해질의 크기를 나노 사이즈로 작게 만들어서 양극과 음극에 잘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 덴드라이트라는 말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리튬 배터리 충전 시에는 이제 음극, 양극 있는 애들이 이제 순서대로 가서 이제 붙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탁 붙고, 이동을 해서 탁 붙고,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정렬을 잘 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충전 시에는 얘네들이 가서 팍 뭔가 줄을 서서 붙는 게 아니라 팍 말하자면 고드름 형태로 막 쭈삣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리막, 가운데 있던 분리막을 찢기도 하고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덴드라이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극과 음극 그리고 고체 전해질의 접촉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압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이 좋게 나오냐 실험을 했더니, 이제 그 기압을 조금 더 부여해야 된다. 기압을 더 부여한다는 게 부피를 이제 압을 가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제 안정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2025년도에 개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시작이란 뜻이죠. 그리고 2030년도 이후에 본격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배터리 기술 진보 방향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2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3번 충전 속도를 단축시켜야 한다. 4번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교육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1년 전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